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새벽 2시입니다. 내일 밤에 방영된다는 MBC의 실화탐사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제목으로 황영웅을 폭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해외에 사시는 50대 한국 여성이 저에게 이메일로 상당히 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길어서 잘라서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부분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며 몇몇 미디어들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제 개인 노트에 감상식으로 적어 놓았던 것들을 옮겨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유튜브 영상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의 두 얼굴 충격 과거 실체를 보았다.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적어본다. 이를 괄호하고 상해 전과가 있다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황영웅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여기서 난 그냥 빵 터졌다.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런 말대로 안 되는 논리라니. 문신이 몸에 있으면 상해 전과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혐오 표현의 예시로 나올 만한 발언이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글 쓰면 혼난다. 물론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잘 바로잡아 줄 것이니 다행히 이런 수준의 논리 펼치는 요즘 애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는 몸에 문신이 있는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은 자신의 독자, 즉 영상 시청자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어이없는 논리도 다 용납해 줄 거라 생각하는가? 무조건적 용납과 맹목적 사랑에 대한 확신? 아니면 진짜 이런 말을 해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라 간주하는 걸까? 독자의 사고력을 뭘로 보고 사실이라면 자신의 독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교육 수준 높다. 단순 실수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다. (2023년 3월 5일) 스포츠 경향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많이 놀랐다. 제목은 황영웅 학폭 가해자의 결말은 결국 손절이었습니다. 제목도 문제가 많지만 이 기사를 읽어나가면서 점점 헷갈렸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 보도 맞나? 명색의 기자가 그것도 보도기사에서 객관적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사회의 한 시민에 대한 개인적인 비공과 냉소를 가차없이 드러낸 것 같았다. 하차를 선언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던 여론은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황영웅을 공격했다. 황영웅이 여론을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아주 제대로 비아냥대는 것 같았다. 독자로서 이런 글쓴이의 어조를 들으며 가히 공포를 느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종류의 기자 정신이 나올까? 어떤 고참 기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고. 모른다고 하니까 맨정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랍니다. 황영웅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쳐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던 여론은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이 말을 했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걸 강경대응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더 나빠졌다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자는 소설가로 전업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보여서 솔직히 내 눈을 의심했다. 즉 이렇게 썼더랍니다. 이 기자가 여기에 트로트계에서 절대적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영웅을 건드렸다 라고 했는데 절대적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영웅이라니 팬심 가득 담은 팬레터나 댓글이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요 언론 보도기사인데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이런 거 기사 맞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 와중에 황영우의 팬들은 오직 우리 황영우 가수님만을 외치고 옹호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여기에 트롯계에서 절대적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영웅을 건드렸다. 이렇게 썼더랍니다. 이게 기사입니까? 이런 기자들의 정신상태는 뭐냐? 이런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역시 맨정신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 글을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실화탐사대 관계자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화탐사대가 프로그램 정보 섹션에서 선언한 깊이 있는 취재와 사회적 메시지 탐구를 위해서는 일개 힘없는 가수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보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과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황영우 가수 방송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는 비정하고 비열한 미국 기득권 사회를 비판한 피츠제럴드의 유명한 미국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 페이지의 내용을 더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이 사회의 갈등을 더 부추기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2023년 세계 행복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순위는 올해도 여전히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싸매고 치유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영웅 가수도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과 노래를 좋아합니다.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선한 경쟁으로 라이벌이지만 같은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야 하는 동료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준다면 우리 가요계,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테니스계의, 아니 스포츠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고 필생의 라이벌이었지만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린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처럼 말입니다. 작년 9월 역사적인 페더러 은퇴 경기에서 나달은 페더러 옆에 나란히 앉아주었고 흐느끼는 페더러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손을 서로 잡았습니다. 나달은 페더러가 떠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며 자신이 부상으로 힘들 때도 항상 페더러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페더러는 그렇게 자신에게 항상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주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둘의 라이벌 관계가 지난 10수년간 세계 남자 테니스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아름다운 테니스 경기를 동시대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전 세계 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영웅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슐랭 5스타의 멋진 음식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아니 세 개를 맛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미식가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상생의 사회가 되도록 언론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쉽게 다루면 절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전속력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하는 진정한 진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면 가족 모두가 황영웅 콘서트 가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후기를 적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실화 탐사대 시청자 의견란에 올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주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필님이 늘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황영웅 가수는 이전의 노래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어려운 시간에 가수님이 영혼을 쏟아 넣어 감동적으로 살려낸 바로 그 노래들이 이제 가수님을 보란듯이 살려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황영웅 신드롬의 황영웅 사태의 아이러니입니다. 황영웅이 핍박받지 않았으면 이분도 이런 좋은 글을 쓸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황영웅 신드롬은 이거 아주 신비한 결말을, 신비한 결론을 만들어낼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합니다. 이 글을 써주신 분, 제가 SY, 필명이 SY라고 되어 있으니까 SY님, 막 5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여성 해외 사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